이제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공방이랄까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송영무 장관이 너무 튀었어요. 너무 좀 네. 표현이 거칠었지만 건강한 토론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니 뭐 그럴 수 그렇게 있지. 그 높은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렇게 맞서고 싸우고 화해하고 하면서 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아니 이거는 이번에 송 장관은 토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유당 애들이 미끼를 던진 거를 물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뭐 당사자를 앞에 두고 토론을 하든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흘리든지 박근혜 때는 그랬잖아요. 그냥 한번 깨 째려보면은 깨깅하고 그냥 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갔잖아요. 그것보다 얼마나 건강해요. 자기 할 말 하고 비판 받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그런 거야. 우리가 왜 팟캐스트를 할 때도 팟캐스트 간에 분란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냐면은 일베가 끼어들어요. 양쪽이 가서 이간질하고 서로 이렇게 감정 상하게 더 만들고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교안보 특보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다 한 팀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일 참수 작전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 있어. 그건 좀 너무한 거죠, 그러면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건 네. 좀 과하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화와 강경한 노선을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좀 시그널이 잘못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국방부는 좀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문민 쪽에서는 뭔가 좀 이거를 조율하는 쪽으로 이렇게 강온 양동 작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감정적 대응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교수 나부랭이가 뭐라 그렇죠. 장군 입장에서 사상 장군 출신 입장에서 교수가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속으로 그러겠죠. 네가 뭔데?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속으로 해야 되는데 입 밖으로 나와버려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어쨌건 간에 그걸 보면서 안철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권 세력의 자중 질환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서 레드라인이 등장해요. 다음에 안보는 우왕좌왕하고 경제는 좌충우돌한다.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중차대한 지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특보는 서로 싸우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고 한다. 신났네. 이 와중에 통일부의 대북 지원 입장은 그대로라고 한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고 우왕좌왕 오락가락 끝에 결국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꼴. 이게 바로 일베 역할이거든요. 아까 말한 예. 뭐 팟캐스트 간에 싸우면 예. 박근혜랑 싸우는 팟캐스트인 건 똑같은데 또 어떤 문제로 둘이 싸우고 있으면 일베들이 껴들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딱 일베식 논리 정말 극중주의. 지금 자세히 보면은 대통령을 편드는 척하면서 대통령을 마지막에 까. 잘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노하는 지점이 이런 겁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까지 않았습니다. 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협조할 것은 무조건 협조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 박근혜 정권보다는 훨씬 나은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뒤하듯하고 있는 거죠. 이중사고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니까 MB 아바타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김용수 대법원장 후보 이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제일 불안하고 이렇게 가슴 졸이고 있는 사람은 MB일 거란 말이에요. 그 검찰 개혁은 진행되고 있고 사법부 개혁이 어떻게 시작될지에 대해서 딱 굵은 기둥이 하나 딱 박히면 정말 이 MB 같은 이 정말 엄청난 적폐 덩어리 아닙니까? 이 MB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제일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MB 아바타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안철수가 하는 행동들은 MB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의로 봐주면 네.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해도 MB랑 같이 일해본 사람이잖아요. 아, 예. 같이 그렇죠. 일을 해본 예, 사람이에요. 뭐 세월호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거 있잖아. 야권에 계시는 분들도 해경의 무능으로 사람을 못 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게 국정원과 언딩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최대한 선의로 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잘못한 정권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혹독하리 많지 심각한 비판을 하고 있고 팔도 홀대론 이게 또 등장했어요. 충청도 가가지고 충남에 가가지고 SOC 사건 문제를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게 행정수도에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와 맞지 않는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의 꿈이요 대한민국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수도권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대전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는 제가 제 입으로 지역 홀대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가서 정부가 잘 못 가고 있고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SOC는 우리나라는 뭔 땅덩어리를 그렇게 시멘트나 콘크리트 쳐 발라야 되냐고. 이제 그만해야지. 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설도 있지만 보도로 내가 나온 거 본 적 있거든요. 당시 여당의 유력 실세인 동네에 가면은 정말 필요도 없는 곳에 가로등 놓고 도로를 쫙쫙 놨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예. 그렇다고 도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SOC를 너무 많이 깔아쳐댄 거야. 뭐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로가 넓어지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SOC 예산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환경보호랑도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개발을 너무 해버리기 예.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될 자연보호라는 것도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제가 호남 사람이잖아요 출신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정희 정권 때는 호남 발전 뭐 시켜가지고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분들도 부산으로 서울로 돈 벌러 그렇죠. 가셨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시간 지나 보니 오히려 그때 공장 많이 안 들어선 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지역에는 막 공장이 있어가지고 직장이 빵빵하게 늘어나니까 이쪽에 일자리가 없어서 농사 짓는 걸로는 먹고 살지 못하니 자식들 한 5명 나갔고 그중에 4명은 도회지로 나가가지고 살게 되는.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SOC가 더 필요하다면 이 동서를 교류하는 그 시설이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 자체가 대부분 남북으로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강원도나 다른 그 서해 쪽하고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좋고 편한 그런 인프라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지역 발전을 위한 돈이라면 그건 좀 다른 네. 측면에서 봐야죠. 뭐 돈이 어차피 쓰는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SOC로 쓰느냐 복지로 쓰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복지로 써야 되는 시대적 흐름을 네.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철수가 됐다 그러면 도로는 넓어지겠네요.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도 꽤 나오는. 네. 자,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유엔을 가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당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도 되고요. 네. 이를테면 내용을 떠나가지고 예우해줄게, 예우 바란다며, 예우해줄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급으로.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 안철수 입장에서도 헐인이다. 찔끔찔끔 삐질삐질 이러는. 제안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뭐 제가 닮은 성격상 예. 인이하겠습니다. 갑철수는 야수님이 하십시오. 갑철수가 누굽니까? 전화를 때리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조율된 상태에서 바꿔주는 거겠죠 사실은. 전화를 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겠죠. 안철수 대표님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잘 못 지내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삐질삐질 뜨끔뜨끔 이건 의성어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통화하면 어색하잖아요. 안철수 문재인 빙의하면 되게 어색해.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닐 텐데 굳이 전화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뭐 다른 의미에서는 또 인증도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절박하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는 측면도 있고 안철수는 뭐라고 답했을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끄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작 전화 받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또 그래놓고 충청도 가서는 엄청나게 까는 방식으로. 죽 써서 개준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뭐 내각들 간에 또는 뭐 팀플레이 하는 사람들 간에 불협화음이 날 수는 있고요. 그게 외부로 확 전달되게 만드는 건 정말 잘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도 그렇고 하다못해 세관나라 같은 것도 그래요. 내부적인 일은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하면 되는데 그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고가 돼버리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들이 아닌 특히나 적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공격할 거리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충청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나 이명박을 비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봐봐요. 마찬가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이명박을 비판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박근혜나. 집권 세력의 자중 질환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안보는 우왕좌왕하고 경제는 좌충우돌한다. 이런 게 이런 거잖아. 천안함 사건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고 우왕좌왕 오락가락 끝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꼴. 이거는 야당 대표가 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극점의 비판 표현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 우호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뱉을 수 있는 악담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사람이 결이라는 게 이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뭐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도 그 양반이 왜 소수자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해서 헌법재판소장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외가 끼어들어요. 양쪽에 가서 이간질하고 서로 이렇게 감정 상하게 더 만들고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교안보특보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다 한 팀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일 참수작전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건 좀 너무한 거죠, 그러면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건 좀 네. 과하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화와 강경한 노선을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뭔가 좀 시그널이 잘못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국방부는 좀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문민 쪽에서는 뭔가 좀 이거를 조율하는 쪽으로 이렇게 강언 양동 작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감정적 대응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교수 나부랭이가 뭘 알아? 그렇죠. 장군 입장에서 네. 사상장군 출신 입장에서 교수가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속으로 그러겠죠. 네가 뭔데?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속으로 해야 되는데 입 밖으로 나와버려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어쨌건 간에 그걸 보면서 안철수가 이제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공방이랄까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송영무 장관이 너무 튀었어요. 좀 너무 좀 네. 표현이 거칠었지만 건강한 토론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니 뭐 그럴 수 그렇게 있지. 그 높은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렇게 맞서고 싸우고 화해하고 하면서 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아니 이거는 이번에 송 장관은 토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유당 애들이 미끼를 던진 거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뭐 당사자를 앞에 두고 토론을 하든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흘리든지 박근혜 때는 그랬잖아요. 그냥 한번 깨 째려보면은 깨깅하고 그냥 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갔잖아요. 그것보다 얼마나 건강해요. 자기 할 말 하고 비판 받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그런 거야. 우리가 왜 팟캐스트를 할 때도 팟캐스트 간에 분란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냐면은 됩니까? 이 MB한테 타격이 제일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MB 아바타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안철수가 하는 행동들은 MB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의로 봐주면 예.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해도 MB랑 같이 일해본 사람이잖아요. 아, 예. 같이 그렇죠. 일을 해본 예, 사람이에요. 뭐 세월호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거 있잖아. 야권에 계시는 분들도 해경의 무능으로 사람을 못 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게 국정원과 언딩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최대한 선의를 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잘못한 정권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혹독하리 많지 심각한 비판을 하고 있고 팔도 홀대론 이게 또 등장했어요. 충청도 가가지고 충남에 가가지고 SOC 사건 문제를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게 왜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까지 않았습니다. 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협조할 것은 무조건 협조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 박근혜 정권보다는 훨씬 나은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뒤하듯하고 있는 거죠. 이중사고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니까 MB 아바타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김용수 대법원장 후보 이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제일 불안하고 이렇게 가슴 졸이고 있는 사람은 MB일 거란 말이에요. 그 검찰 개혁은 진행되고 있고 사법부 개혁이 어떻게 시작될지에 대해서 딱 굵은 기둥이 하나 딱 박히면 정말 이 MB 같은 이 정말 엄청난 적폐 덩어리 안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권 세력의 자중 질환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서 레드라인이 등장해요. 다음에 안보는 우왕좌왕하고 경제는 좌충우돌한다.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중차대한 지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특보는 서로 싸우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고 한다. 신났네. 이 와중에 통일부 대북 지원 입장은 그대로라고 한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고 우왕좌왕 오락가락 끝에 결국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꼴. 이게 바로 일베 역할이거든요. 예.
아까 말한 예. 뭐 팟캐스트 간에 싸우면 예, 예. 박근혜랑 싸우는 팟캐스팅은 똑같은데 또 어떤 문제로 둘이 싸우고 있으면 일배들끼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딱 일배식 논리 정말 극중주의. 지금 자세히 보면은 대통령을 편드는 척하면서 대통령을 마지막에 까. 잘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노하는 지점이 이런 겁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새정치민주연합